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오늘은 11강입니다. 오늘은 직무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직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본 강의에는 직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는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는데, 왜냐면 이 직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이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직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는 부분이 굉장히 길게 본 강의에서는 소개가 되는데, 동영상으로 촬영하기에는 좀 너무 좀 설명이 너무 장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개념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그냥 직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무 분석의 정의를 좀 알아볼게요.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구성하는 각 직무에 여러 개의 직무가 모여서 회사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SME, 우수 성과자로부터 그러니까 각 직무 수행자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SME를 뽑아서 그 SME가 수행하는 해당 직무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는 게 뭐가 있죠? 자, 성과 목표부터 KPI에 이르기까지. 자, 설명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구강 설명을 좀, 그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먼저. 그리고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해서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에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직무 분석의 정의인데요. 자, 이 직무 분석의 정의에 입각해서 직무 분석의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회사를 구성하는 각 직무에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회사는 어떤 직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무를 분류하는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류한 직무에서 직무를 대표하는 SME, 가장 최고의 우수 성과자를 선발한 다음에 그 우수 성과자를 대상으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 직무별 성과 영향 요소를 도출하는 단계를 세 번째로 진행을 하고, 그 도출한 내용들을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에 정리하는 흐름으로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된다. 자, 이 네 가지의 흐름으로 일단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직무 분류와 SME 선발은 우리가 본격적인 직무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진행하는 직무 분석의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무별 성과 영향 요소, 성과 목표, CSF, 행동 지표, 직무 역량, 직무 자격, KPI, 이 성과 영향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직무 분석의 본 단계가 되겠고요. 자, 직무 분석 성과 영향 요소를 도출했다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직무 기술서에 정리하는 이 흐름으로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된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사전 준비 단계의 첫 번째, 직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무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분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교적 손쉽게 이 직무를 분류할 수 있는지, 그 직무를 분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서에서 개인 업무 조사표라고 하는 표의 양식을 만들어서 각 팀에 뿌려요. 개인 업무 조사표의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 각 팀의 팀원, 뭐 직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그 팀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 한 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각각의 업무들이 몇 퍼센트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지, 그 업무량과 각각의 업무의 중요도를 뭐 5점이나 10점 척도로 기록하게끔 하는 이 표를 우리가 개인 업무 조사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의 양식을 HR 부서에서 만들어서 각 팀에 뿌려요. 그러면 각 팀에서 이 내용을 채워서 보내주겠죠. HR 부서로 보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성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미주알, 고주알 다 적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도 너무 적은 것들은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연말에 어떤 협회에다가 현황 작성해가지고 보내주는 거 1년에 한 1시간 정도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1년에 1시간이 아니라 1년에 하루 정도 하는 일들도 웬만하면 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진행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게끔 합니다. 기록을 하게끔 하는데 5개에서 7개 사이로 추려서 기록하게끔 해요. 왜 5개에서 7개 사이로 추려서 기록하게끔 하느냐? 만약에 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인사 담당자의 개인 업무 조사표를 쓰는데 누구는 채용이라고 쓰는 반면에 누구는 뭐 이력서 접수,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이런 단위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쓰는 단위를.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도 뭐 최소한 뭐 업무 전체에서 5% 이상 차지하는 일들 중심으로 5개에서 7개 사이로 기록하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업무를 쓰는 단위가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에서 7개 사이로 기록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 업무 조사표를 각 팀에서 작성해서 인사팀으로 제출을 하면 인사팀은 이를 취합해서 컬러링을 합니다. 컬러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성춘향의 업무에도 대고객 영업이 있죠. 변사또의 업무에도 대고객 영업이 있습니다. 이몽룡의 업무에도 대고객 영업 업무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업무는 똑같은 색으로 다 노란색으로 칠을 했죠. 여기도 가맹점 투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가맹점 투어가 있어요. 여기도 가맹점 투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같은 색깔로 가맹점 계약서 작성 및 관리, 가맹점 계약서 작성 및 관리, 여기는 가맹점 제약 조건 체크 검토 및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좀 다르죠. 그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맹점 계약서 작성 및 관리나 가맹점 계약 조건 체크 검토 및 수정이나 대동소이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색깔로 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성춘향의 업무에서 다른 변사또와 이몽룡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색깔이 같이 칠해져 있는 업무의 비중을 보니까 25%예요. 변사또 같은 경우는 80%의 업무가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겹쳐요. 색깔이 같아요. 이몽룡 같은 경우는 90%가 겹쳐요. 자, 이 변사또와 이몽룡은 80%, 90%가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묶어도 될 것 같다는 거죠. 80% 이상의 업무가 중복되니까. 그런데 성춘향 같은 경우는 75%가 다르단 말이에요. 25%가 같고. 그러니까 이 성춘향은 같은 직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명은 하나의 직무로 묶고 성춘향은 다른 직무 수행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이 성춘향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직무 수행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업무 내용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예요. 가맹점주 관리하고, 전표 발행을 승인하고, 영업 전략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내부 인원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75%의 일들이 관리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영업관리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변사또하고 이몽룡 같은 경우는 업무의 80% 이상이 중복되죠. 같단 말이에요. 자, 업무의 특성을 보니까 영업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것도 가맹영업. 그래서 가맹영업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각 직무에 이름을 짓는 단계가 세 번째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같은 직무라고 묻고 성춘향은 다른 직무라고 묶었으니까 성춘향은 무엇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지, 이 변사또와 이몽룡은 같은 직무니까 이 둘은 어떤 직무로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지, 이 이름을 짓는 단계가 세 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 팀에 직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단 말이에요. 영업관리 직무, 가맹영업 직무. 자, 이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팀에서 업무 소개를 할 때 이렇게밖에 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팀은요, 성춘향과 변사또 이몽룡이 있고요. 성춘향은 이런 종류의 일들, 변사또는 이런 종류의 일들, 이몽룡은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밖에 소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개념들이 생기면서 이 팀의 업무를 소개할 때 이런 방식으로 소개가 가능하게 됐어요. 자, 우리 팀은요, 크게 영업관리 직무와 가맹영업 직무로 우리 팀의 업무가 구분이 되고요. 영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는 성춘향이, 가맹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변사또와 이몽룡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춘향은 이런 종류의 일들을
변사 또는 이런 종류, 이목용은 이런 종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직무를 중심으로 팀의 업무를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 표를 만드는 것이 직무 분류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표의 이름이 팀 업무 분류표예요. 그래서 이 팀의 업무 분류표를 기록을 작성을 함으로써 직무 분류의 단계가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개인 업무 조사표 양식을 HR 쪽에서 작성을 해서 뿌려서 취합을 하면 지금처럼 여기 대고객 영업 있네, 여기 가맹점 투어 있네, 여기 가맹점 계약서 작성 및 관리 있네,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이 용이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왜 불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 써있지 않은 이 양식을 만들어서 각 팀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합을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같은 색깔 색칠하고 이게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각 팀에 뿌리면 각 팀장님들은 이 양식을 개인들한테 뿌릴 거예요. 그래서 각자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해라 라고 해서 각 팀원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팀장님들이 그 팀원들이 작성한 걸 다 취합해서 HR 쪽으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여기다가 대고객 영업이라고 쓰는데 누구는 고객 관리라고 쓰고 누구는 그냥 영업이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도 대고객 영업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라고 색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쓰는 사람이 각기 다르면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쉽게 직무 분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쓰는 사람을 한 명 지정해줘야 돼요. 네가 대표로 써라. 성춘향 네가 파트장이니까 변사또 하고 이목룡의 업무를 대표로 네가 작성을 해라 라고 한 명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거나 같다면 반드시 표현을 통일시켜라 라는 지침도 줘야 됩니다. 업무가 거의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같다면 반드시 표현을 통일시켜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을 해서 한 명이 통일된 표현으로 이 개인 업무 조사표를 작성하게끔 했을 때 지금처럼 손쉽게 우리가 직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해도 이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한 75%에서 80% 정도의 팀은 이 방법으로 직무 분류가 끝나는데 20% 정도는 이 방법으로 안 끝나요. 그러면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직무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복잡한 방법은 제가 추후에 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메일로 회신을 드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